데이터 세상 속으로 지난주 사람들은 어떤 인물, 어떤 장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을까요? 검색어를 통해 알아봅니다. 지금 제 옆에는 박의진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굉장히 상큼해요. 또 그리고 새로운 얼굴이에요. 김규리 아나운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방송이 아니라 어디 소개팅에 나와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멘트를. 자, 그럼 좋습니다. 우리 올드비 그리고 뉴비와 함께 데이터 세상 속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5위부터 알아봅니다. 네, 핵 잠수함입니다.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여기서 무려 30년 넘게 풀리지 않던 과제가 드디어 진전을 맺게 됐습니다. 바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 잠수함 연료 공급을 공식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겁니다. 사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핵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지만 미국의 비확산 정책 때문에 번번이 좌절됐었죠. 네, 맞아요. 노무현 정부 때도 비밀리에 추진됐다가 중단됐고 문재인 정부 때도 미 국방부 반대로 무산된 바 있죠. 이번에야말로 그 오랜 수건이 풀릴 조짐을 보이는 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로써 한국은요, 전 세계에서 8번째 핵 잠수함 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핵 잠수함을 가진 나라들을 살펴보면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 나라가 가지고 있고요. 호주가 미국의 기술로 2030년쯤 보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군 당국은 배수량 5,000톤급 이상 핵 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 최소 4척 이상 건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 범정부 사업단 구성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에 따르면 핵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건조 비용은 2~3배 비싸지만 작전 능력은 무려 5배 이상 뛰어나다고 하죠. 오랜 기간 잠항이 가능하고 탐지가 어려워 억제력과 작전 효율성이 월등합니다. 그렇다면 연료는 어떻게 조달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이제 핵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면 미국과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 이런 소식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은 비군사적 목적에 한정되어 있어서 군용 핵 연료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으로 미국의 공감대를 얻은 만큼 일본처럼 포괄적 사전 동의 형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은 이미 1988년 미일 협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폭넓게 허용받고 있죠. 한국도 이번 협상을 계기로 유사한 수준의 권한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미양국이 이렇게 빠르게 합의에 도달하게 된 배경에는 단순히 안보 논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해도 작용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미국 역시 AI 산업 확대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고 기술력 있는 한국을 파트너로 보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네, 결국 이번 결정은 북핵과 중국 견제 그리고 에너지 협력이라는 세 가지 축이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30년 만에 현실화된 핵 잠수함의 꿈, 과연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한민국 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조금씩 생기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기회도 보시죠. 네, 런던 베이글 뮤지엄입니다. MZ세대들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베이글 빵집 이름인데 이미 이름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줄 서서 이렇게 늘어있는 그런 SNS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서울 안국에서 시작해 영국 감성 인테리어와 뉴욕식 베이글을 결합한 카페형 베이커리로 오픈 전 새벽부터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독특한 브런치 메뉴와 감각적인 매장 디자인 덕분에 MZ세대 맛집 투어 1순위로 꼽히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 주엔 전혀 다른 이유로 검색어 상위에 올랐습니다. 네, 바로 20대 근로자의 과로사 의혹 때문이었죠.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지난 7월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청년이었기에 유가족은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약 80시간을 일했다며
과로가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평균 근무 시간은 주 44시간 수준이었다며 맞섰죠. 게다가 연장 근로 신청 기록이 없고 지문 인식기 오류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이 발언이 오히려 책임 회피 아니냐는 여론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이 초반 대응도 굉장히 문매를 맞고 있는데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가로사 아니다라고 반박부터 먼저 나왔고요. 대표의 공식 사과문도 며칠이 지나서야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소비자들은 위기 대응의 기본을 잊은 기업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불쾌감을 호소했죠. 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은 사실 5년 만에 몸값 2천억 원에 매각될 정도로 성공 신화로 불리던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고 SNS에선 브랜드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최근엔 유가족과 공식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회사 측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위로를 전했고 유가족도 이제 아들의 죽음이 더 이상 회자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산재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회사는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극적인 화해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기업의 위기 대응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신뢰를 잃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 브랜드의 창업주 매각한 창업주자 이효정 씨가 그동안 미디어 노출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전시회를 여는 등의 거의 셀럽 수준의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더 큰 비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베이글 맛집에서 브랜드 신뢰 위기로 짧은 시간 안에 상황이 바뀐 만큼 앞으로의 어떤 상황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복 과정 지켜보면서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시죠. 네, 굉장히 자극적인 키워드예요. 수탉 납치 사건, 이거 뭐야? 라고 하실 텐데 수탉이라는 100만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 전문 유튜버인데요. 수탉이 인천 송도에서 납치, 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단순 폭행을 넘어서 생명 위협까지 받은 굉장히 끔찍한 범죄였죠. 네, 사건은 지난 10월 26일 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졌습니다. 20대와 30대 남성 2명이 유튜버 수탉을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2시간 넘게 폭행을 이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죽여서 장기를 팔자 같은 협박까지 있었다고 하죠. 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잔혹한데요. 다행히 수탉이 납치 직전에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다며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추적에 나서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에서 피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저도 이거 실시간으로 사진 보고 막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많이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수탉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아골절, 손가락 골절, 그리고 얼굴 찢김, 복부와 어깨 타박상까지 심지어 알루미늄 배터로 추정되는 둔기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죠. 네, 그런데 가해자들과의 관계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중고차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고 합니다. 차량을 맡겼던 수탉이 과태료와 통행료 고지서를 계속 받자 항의했고 가해자가 직접 돈을 받으러 오라며 주소를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주소가 산속이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수탉이 가지 않자 이들은 아파트 주차장으로 범행 장소를 바꾸고 숨어 있었던 겁니다. 영화 같은 범행이지만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네, 인천 연수경찰서는 피의자 2명에게 살인미수와 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단순한 사기나 협박이 아니라 계획적 납치와 살인미수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온라인에서는 유튜버라는 이유로 노려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요, 온라인 속에서 유명세가 곧 위험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인 것 같아요. 이 개인정보를 노린 범죄, 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200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젠슨 황이에요. 엔비디아의 CEO이죠. 창립자이고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인물인데 요즘 한국에서도 정말 친근하면서도 화제의 인물이 됐습니다. 이번 APEC에서 정부, 대기업 총수들과 잇따른 만남을 가지면서 국내 AI 생태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죠. 네, 정부는 이번에 젠슨 황 CEO와 손을 잡고요. 최신 GPU,
그러니까 인공지능 학습용 그래픽카드 26만 장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이 수량이요, 미국과 중국 다음을 잇는 세계 3위의 수량입니다. AI 칩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물량을 확보한 건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삼성, SK, 현대차, 네이버 같은 대표 기업들이 이 GPU를 활용해 산업별 맞춤형 AI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특히 현대차와는 피지컬 AI, 즉 로봇과 자율주행 같은 현실 산업 적용 기술을 개발한 3자 협약도 체결했죠.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대기업과 협력에 그치지 않고요. AI 스타트업 지원까지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엔업 프로그램이라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정부가 내년에는 2배 규모로 키워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젠슨왕 일정 중 가장 화제가 된 건 따로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의 치맥 회동입니다. 장소가 무려 깐부치킨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서울 삼성동의 한 치킨 매장에서 세 사람이 순살 치킨에 치즈볼, 치즈 스틱까지 곁들여 치맥 회동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이 장면이 공개되자마자 온라인이 들썩였어요. 치즈볼 외교, 삼겹 회동 같은 밈이 쏟아졌고 관련 게시물이 수천 건 이상 올라오면서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죠. 심지어 패러디 영상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번 만남은 그야말로 SNS 밈의 성지가 됐습니다. 네, 이번 깐부치킨 회동 장소를 고른 게 젠슨왕의 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메디슨 왕이 이제 이 장소를 직접 골랐다고 했는데, 깐부라는 이름이 우리 깐부잖아처럼 이제 파트너십을 상징하는 공간에서 일부러 고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현재 미디어에서 물리적 AI 플랫폼과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사업부의 수석 디렉터직을 이 딸이 맡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깐부치킨이 대박 수혜를 입었다고 하죠. 배달앱 검색어 1위, 매출 2배 상승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기도 했는데요. 아직 비상장 브랜드라서 주식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교촌치킨 주가가 하루 만에 20-30%까지 이번 회동으로 뛰기도 하는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깐부치킨 효과가 치킨업계 전체로 번진 것 같아요. 네, 업계에서는 이번 회동이 단순한 식사 이상의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세계적인 AI 리더와 한국 재계 중심 인물들이 함께한 자리였으니까요. 한국이 앞으로 AI 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할지 보여준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네, 기술 협력부터 치킨 외교까지 젠슨왕 CEO의 방안으로 한국에 들썩들썩였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네, LG 대 하나입니다. 프로야구 가을 시리즈의 주인공이죠. 한국 시리즈의 주인공들. LG가 하나를 꺾고요. 2년 만에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팬들 사이에서는 와, 이거 진짜 왕의 기한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네, LG는 5차전에서 4대1로 승리하면서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선발 토러스트 선수의 7이닝 1실점 완벽투, 그리고 베테랑 김현수 선수의 4안타 2타점 화력이 빛났죠. 네, 맞습니다. 한화는 3차전에서 반격의 불씨를 살리는 듯 했지만 4차전 역전패 이후 분위기를 되살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날 선발 문동주 선수가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조기 강판되면서 팀 분위기가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네, 경기 초반부터 LG가 그냥 분위기 장악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래 김현수 선수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은 뒤에 오지환 선수의 희생 플라이, 그리고 홍창기의 추가 득점까지 쭉쭉쭉 이어졌단 말이죠. 반면 하나 타선은 2회 만루 찬스 이후에 침묵했습니다. 네, LG는 그야말로 완전체 야구를 보여줬습니다. 투타 밸런스, 수비, 집중력까지 모두 완벽했습니다. 토러스트 선수는 이번 시리즈 MVP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죠. 네, 우승의 의미도 큰데요. LG는 2023년에 이어 2년 만에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모두 재패했습니다. 올해 포스트 시즌 전 경기 매진 기록을 세우면서 총 33만 5천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야, 이 어마어마한 관객 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입장권 수익만 약 157억 원, 역대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또 KBO 배당금 계산에 따르면 LG는 이번 통합 우승으로 약 52억 8천만 원, 여기에 모기업 보너스까지 합치면 최대 79억 원 가까이 받는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네, 반면 준우승팀 하나는 약 17억 원 가량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젊은 선수들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즌이었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복귀와 문동준 선수의 활약 등으로 내년 한화의 전력도 기대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LG와 한화의 맞대결이 앞으로 KBO의 흥행을 이끌 새로운 라이벌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LG 우승으로 KBO 리그가 화려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야구팬들의 함성으로 가득했던 올 가을이었죠. 그 마지막을 장식한 키워드는 LG 대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네, 데이터 세상 속으로 해외에서 지난주에 어떤 키워드가 화제였을까요? 5위부터 보시죠. 네,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캐대헌이 5위 키워드에 올랐는데 올해 할로윈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10월 31일 날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슈퍼맨 대신 캐대헌의 캐릭터인 루미로 분장한 아이들이 정말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키워드가 검색량이 급증했습니다. 네, 맞아요. 캐대헌은 K-팝 아이돌이 악령을 퇴치하는 컨셉트의 한국 애니메이션인데요. 한국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의상과 음악이 결합되면서 글로벌 어린이들에게 핫 아이템이 됐습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초등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이 루미처럼 보라색 머리를 땄고 놀이개무늬가 그려진 의상을 입고 퍼레이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학부모들이 새벽부터 딸의 머리를 루미처럼 세팅하고 얼굴에 핑크색 번개 무늬까지 직접 그려줬다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뉴욕과 시카고, LA 등에서는 루미와 미라 코스튬이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포스트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할로윈 의상은 캐대헌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캐대헌의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가 지금 수치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 넷플릭스 글로벌 영화 부문에서 22개국의 1위를 차지했고요. 91일 만에 조회수 3억 2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하네요. 넷플릭스 내에서. 또 OST 골든이죠. 골든 역시 빌보드 핫백과 영국 싱글 차트에서도 1위를 했습니다. 네, 캐대헌이 전통 한복의 요소를 살리면서도 K-팝 무대에 화려함을 입힌 디자인이 미국 어린이들에게 새롭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루미가 악령을 물리치는 설정이라 할로윈 분위기에도 딱 맞았죠. 네, 정말 그야말로 할리우드가 아니라 K-팝이 정말 할로윈을 점령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키워드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네, 키워드가 조금 길긴 한데요. 정말 지난 한 주 전 세계 패션계를 흔든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미국 배우 시드니 스위니와 그녀의 실버 드레스가 굉장히 큰 화제였는데요. 여성의 힘을 기리는 자리에서 등장한 그녀의 의상이 찬상과 논란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네, 시드니 스위니는 미국 베버리힐즈에서 열린 버라이어티 파워 오브 위민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여성의 권한 강화를 주제로 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선택한 옷은 크리스천 코안과 엘리아스 마추가 디자인한 시스루 실버 드레스였어요. 반짝이는 크리스탈 메쉬 소재가 강철 코르셋 위에 덧대어져 상반신이 은은히 비치는 파격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였을까요? 그녀의 연설보다 드레스가 더 주목받았습니다. 네.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그 시선을 이용했다는 비판과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당당한 표현이라는 옹호가 맞서고 있죠. 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드니 스위는 연설에서 굉장히 진지하고 감동적인 연설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함께 캐스팅 감독에게서 이런 이야기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얼굴 고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었고 그런 말을 들었으면서 울먹이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드레스 논란에 한 번에 바로 묻혀버렸습니다. 엘르와 피플 같은 패션 매체는 시드니가 전형적인 시상식 드레스 공식을 깬 과감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지만요. 일각에서는 행사의 취지를 흐렸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호주 세븐뉴스는 SNS 이용자들의 반응을 전하며 여성의 힘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왜 이런 드레스를 입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죠. 네, 반면 샤론 스톤과 제이미 리 커티스 같은 동료 배우들은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빛나는 건 괜찮다는 메시지를 남겼고요. 인도 매체 발리우드 샤디스는 그녀의 연설과 드레스 모두가 자신을 증명하는 하나의 예술적 표현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드니 스윈의 실버 드레스는요, 표현의 자유와 여성의 주체성을 둘러싼 오늘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3위 보시죠. 네, 5위 키워드 캐대언의 연장입니다. 할로윈이라는 단어가 이제 떴는데요. 전 세계가 들썩인 연중 가장 핫한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10월 30일 할로윈이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벌리면서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네, 올해는 특히 소비와 이벤트 규모가 역대급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가구당 평균 14만 원 이상을 할로윈에 지출할 걸 예상했고요. 코스튬, 사탕, 장식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인데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MZ세대는 그래도 할로윈은 챙긴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20, 3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평균 30만 원 가까이 쓴다고 답했대요. 요즘은 단순한 분장이 아니라 또 SNS용 콘텐츠까지 고려해서 의상과 장식을 고르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네, 워낙 보여주는 시대다 보니까 의상도 인스타용, 틱톡용 따로따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특히 K 콘텐츠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5위에 다뤘던 것처럼 애니메이션 캐대언의 캐릭터 루미와 미라 코스튬이 미국 어린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또 한번 끌었죠. 네, 또 미국 주요 도시에서는 할로윈 시즌이 예년보다 길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디즈니랜드는 8월 말부터 이미 할로윈 이벤트를 시작했고요. 뉴욕은 할로윈 즐기기 좋은 도시 1위로 꼽혔습니다. 테마파크뿐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트렁크 오어 트리트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이벤트가 늘고 있어요. 차 트렁크를 장식하고 아이들이 사탕을 받는 문화인데 안전하고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 이제 할로윈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공포 축제를 넘어서 패션과 SNS 그리고 소비가 결합된 글로벌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위 키워드 보시죠. 네, 캠 스카테보의 부상 소식인데요. 미국 풋볼리그죠. NFL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뉴욕 자이언츠의 루키 러닝백 캠 스카테보가 경기 도중에 정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팬들 사이는 올 시즌 가장 충격적인 부상 장면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일요일 필라델피아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캠 스카테보 선수가 오른쪽 발목이 탈골되면서 경골 골절과 인대 파열까지 입었습니다. 현장에서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오는 개방성 골절이었기 때문에 즉시 필라델피아 현지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굉장히 끔찍했다고 합니다. 스카테보가 쓰러졌을 때 동료 선수들이 차마 그를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양팀 의료진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고 그는 발에 보호 장비를 착용한 채 카트에 실려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네, 다행히 수술이 꽤나 성공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브라이언 다블 감독은 스카테보가 팀 회의에 복귀도 했고 재활 의지가 강하다고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 스카테보는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8경기에서 러싱 410야드, 7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킨 선수였습니다. 경기 초반에도 18야드 터치다운 패스를 성공시키며 존재감을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경기가 그의 시즌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네, 부상 후에는 NFL 전역에서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상대팀 이글스의 스텝도 병원을 찾아 피자와 치즈 스테이크를 선물했고요. 팀 동료와 팬들은 SNS를 통해 빨리 돌아오라며 격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스카테보 본인도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드린다. 재활에 모든 걸 쏟겠다는 글을 남기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네, 그는 내년 시즌 복귀가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자이언츠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핵심 공격수 스카테보에 이어서 스타 와이드 리시버인 말릭 네이버스까지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거든요. 계속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네, 식비 지원금입니다. 미국 내에서 정부 셧다운 우려가 이어지면서요. 저소득층의 식비를 책임지는 핵심 복지 프로그램이죠. SNAP, 즉 식비 지원 제도가 이제 멈출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이죠. 약 4,200만 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식비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연방정부의 예산 집행이 중단되면서 11월 지급분이 동결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미 카드에 남아있는 잔액은 11월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카드가 EBT 카드인데요. 미국 정부가 식비 지원금을 충전해주는 복지용 전자카드입니다. 다행히 셧다운이 돼도 카드 자체가 정지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요, 대부분의 가정이 이 스냅챗 혜택을 받는 즉시 거의 다 그 자리에서 써버린다고 합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혜택의 80%가 지급 후 2주 안에, 그리고 한 달 안에는 97%가 다 소진된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깝죠. 실제로 일부 주에서는 대비책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버지니아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자금을 동원해 SNAP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고요. 콜로라도주는 식량은행에 $1,000만 추가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다른 주들은 주민들에게 11월 1일 전까지 예산을 아껴 대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결국 푸드뱅크에 의존해야 하는 가정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푸드뱅크마다 인파가 몰려 취약계층의 식량 불안정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셧다운이 끝나면 지급이 중단됐던 금액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지만 당장 이번 달을 버텨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마저도 먼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도요, 당시 셧다운이 무려 35일간 이어졌는데 이번 사태 역시 양측의 강경 대응이 이제 계속되면서 그때보다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셧다운이 길어지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결국 극빈층과 저소득층입니다. 생계 보조금이 끊기고 푸드스탬프나 EBT 카드 사용에도 제한이 생기면 당장 먹거리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가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셧다운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이 돼서요, 누구도 식탁 앞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데이터 세상 속으로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가치 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